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사연은 좀 무서워요. 제목: 당신의 큰아들에게 광적인 집착을 하다가 인생이 쫄딱 망해버린 엄마 이야기.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파혼을 했다라는 글을 보고 문득 예전에 봤었던 이 글이 생각나 올려봅니다. 일단 이건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도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할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인의 인생은 물론 큰아들의 그렇게 사랑하던 큰아들 인생까지 동시에 망쳐버렸죠. 참고로 글을 쓰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이하 본문. 2014년 6월 2일 월요일. 내 어머니라는 이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당신이 낳은 큰아들, 즉 장남에게만 집착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형이 만났던 모든 여자와 애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치원 시절 포함이에요. 기억나는 게 이때부터니까 여사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뭘까요? 나이가 들고 슬슬 늙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졌나? 아니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온 천지 사방을 뛰어다니며 며느리, 아니 당신과 큰아들의 수발을 들어줄 여자 노예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글쎄 올시다. 우리 형은 이미 독신으로 죽을 각오를 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자 나의 형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그리고 죽도록 사랑했고 오직 형을 위한 것만이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보람으로 삼아온 이 여자의 나이는 68세. 당신의 남편인 아버지는 물론 큰아들과 똑같이 배 아파 낳은 나도 이 여인에겐 그저 남이었습니다. 남.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돌멩이 취급을 받았죠. 혹자는 이걸 보면서 뭐야 똑같은 가족이고 남편이고 친자식인데 그 정도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거야? 불쌍해 라며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었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대우를 덜 받는 것, 이게 차별이지 우리는 그냥 남이었습니다. 남.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질투심도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형이었으니까. 형이 불쌍하게 보였으니까 질투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 늙은 여인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린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오직 형 하나만을 사랑해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친아들인 제 눈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모성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절대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이 되겠나요? 상대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천성이 의심이 많고 늘 불안해하는 그 의심증 가진 그런 연인의 모습. 그런 만큼 소름이 끼칠 정도의 광적인 집착. 그런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형이 상당한 꽃미남이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늙은 독사 같은 여자는 언제나 늘 24시간 당신 큰아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그러다가 여자아이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있다. 대꾸도 없이 바로바로 끊어버렸어요. 여보세요.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폰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라고 해요. 옛날 이야기. 그러다가 같은 여자에게서 3통 이상이 걸려오면 니년이 감히 우리 아들의 장래를 망칠 생각이냐? 라는 외침과 함께 분노 게이지 상승, 그리고는 그대로 그 여자의 집으로 돌격, 깽판을 쳤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거 다 쓰면 너무 기니까 패스.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외에 진학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취생활은 어떤가? 이거는 그저 우리 형의 부질없는 바램이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형이 나가고 싶다니까 당신 목에다 식칼을 들이댔어요. 죽는다고. 나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대학생이 된 우리 형. 당시 내려진 통행 금지 시간은 오후 8시. 게다가 이도 모자라 오후 7시가 지나면 매 10분마다 전화 연락을 강제했고 20분이 넘어가면 즉 2통 이상 안 받으면 바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안절부절. 찾든 못 찾든 이건 둘째 문제고 일단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정말이지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은 물론 영혼까지 죄다 꽁꽁 묶어버렸는데 이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늙은 독사가 이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니 우리 잘난 아들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라며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 때 형이 받아온 초콜릿 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야 절대 이럴 리가 없어 이 년들아
이러면서 고함치고 화내고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학교까지 찾아갔습니다. 난리친 거야. 왜 우리 아들한테 초콜릿 안 줬냐고. 이 일로 형은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죠. 다시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은 졸업을 했고 무사히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회사 상사의 소개로 저 여자 이 여인 이 엄마 몰래 맞선을 보게 됐어요. 뭐 대학 시절에 자잘한 연애 박살난 거는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다 패스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형 진짜 엄청 조심하면서 교제를 했고 진짜 간신히 결혼 직전까지 도달을 했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이때 지랄 발광을 하던 이 늙은 여인은 형 몰래 그 여인을 찾아가 못된 짓을 했고 여자를 두들겨 팼는데 뭐 심각했어요. 돈도 많이 깨지고. 아무튼 이 일로 형의 연애는 물론 결혼까지 박살났죠. 그래도 형 체면 때문인지 감옥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해준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때 생애 처음으로 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표효를 하면서 집이 뒤집어졌는데 울고불고 바짓 가랭이까지 붙잡는 그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날도 이 여인은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댔는데 이때 형이 딱 한마디 하더군요. 꽂아라고. 이야,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혼자서 살게 된 우리 형. 주소지는 저에게도 공개하지 않았고 잘난 외모와 능력 덕분인지 애인도 또 금방 생겼지만 문제는 그 늙은 여자입니다. 독이에요, 독. 그야말로 맹독. 도대체 나도 모르는 그 형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무튼 형을 보기 위해 찾아오던 그 여인을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벽돌을 들고 쓱 또 전날처럼 거대한 부상을 입히고 모든 걸 박살냈죠. 야, 벽돌로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형은 완전히 변했는데 모든 걸 체념한 건지 포기한 건지 그 길로 정리를 하고 친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올해 봄입니다. 70세인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드디어 리타이어 됐어요. 탈락했다. 떠나갔다. 당신의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댔는데 어머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이혼을 했어요. 아니 엄청 기뻐했죠. 이제야 겨우 땡땡이랑 나 이렇게 단 둘이서만 살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기쁨의 절정, 행복의 끝. 저는 이미 예전부터 독립을 해 있던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뻐하던 그 여인이 지금에 와서 며느리 아니 노예를 구하려나 봅니다. 아내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여러 가지 보살피고 챙기고 그러고 살았지만 나이가 68이야. 분명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걸 하게 됐겠죠.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데 나중에 어쩌지? 아파지면 어쩌지? 나 대신 가사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지? 이러다가 내가 몹쓸 병이라도 들면 내 소중한 아들에게 간호 같은 걸 시킬 수도 없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며느리를 드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품었나 봐요. 하지만 완전히 무기력쟁이가 돼버린 우리 형은 나에게 아내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집 귀한 딸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초조해진 여인은 아무리 그래도 노후도 그렇고 무엇보다 너를 보살필 사람이 꼭 필요해. 이러면서 싹싹 빌어봤지만 형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소름이 돋는데 형은 걱정을 하던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엔 아무도 와서는 안 돼. 오직 나랑 어머니 이렇게 단 둘이서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아주 천천히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나에게는 의무가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지옥 속으로 빨려들지 않도록 해야 해.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감시하는 중이야. 알겠어? 내가 지금 어머니 곁에 있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뿐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 둘만 있자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침몰하던 여인이 몇 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엉엉 울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지. 어차피 연락을 안 하는 인간이니까 차단도 안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거야. 누구 형이 이상해졌어.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는데 뭐 어쩌라고. 뭔 소리야. 형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정상이야. 미친 건 당신이라고.
이렇게 대꾸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죠. 아, 그리고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형이 몇 달 전부터 돈을 아예 진짜 1원짜리 한 장 안 주나 봅니다. 모든 먹거리를 자기가 직접 사오고 쌀, 부식 이런 거 각종 세금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그야말로 집 안으로는 돈을 1원도 들이질 않나 본데 그러니까 저 여인은 지금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예전에 벌써 집을 나왔고요. 다른 도시에서 사는 중입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죠. 아버지와는 아직 소식이 닿질 않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소리 하면 저도 나쁜 놈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저런 여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저 공기처럼 살았던 아버지라 그런지 지금 뭐 보고 싶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내는 물론 우리 아이 그리고 집에서 개 키우는 개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라던 저 여자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 질투를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주 어릴 적엔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형을 속으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형의 선택을 존중하고 멀리서나마 이렇게 응원을 해봅니다. 이야, 와, 무섭다 그죠? 댓글 일본에서 달린 댓글이에요. 1번 아들의 연인에게 폭력을 쓰는 모친이라 과연 나 역시 죽기 전까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냥 독이네 독. 형이 불쌍합니다.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겠어요. 이봐 힘내라고. 3번 형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 같아도 그냥 같이 죽지 못 살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쌍하고 안타깝고 참 그렇네요. 4번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형이 우리 같이 썩다가 죽자라고 말을 한 거 이거 어쩌면 지난날의 그 여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속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야, 뭐 일본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시자, 뭐 고부 갈등 이런 게 있으면 일본에는 그냥 그 이지매지를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어요. 여기는 못된 시모들이 괴롭히는 거면은 거기는 그냥 인격 살인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좀 무서워. 독해요. 어우, 감사합니다.